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에는 세팅을 저희가 좀 달리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중앙에 있는 이 기기들이 워낙 중후장대한 사이즈를 자랑해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 덴다구스티노의 분리형 프리 파워 앰프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덴다구스티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덴다구스티노는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인데, 이분이 원래는 정말 하이엔드의 전성기 시절에 크렐을 설립했던 창립자였죠. 그러다가 그 당시에 크렐, 마크 레빈슨, 스펙트럴, 제프 롤랜드, 어마어마한 브랜드들이 군웅할거하던 그렇죠. 정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정말 대표적으로 클래스 A 증폭으로 정말 그 밥상만한 그런 앰프들, 엄청난 대출력의 A클래스 앰프들을 개발해서 전 세계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을 정말 열광케 했던 그런 메이커인데, 그 사람이 이제 크렐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죠. 2000년대 들어서 자기 이름을 내걸고 만든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입니다. 그 중에서 비교적 최신으로 출시된 요 앰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김편님, 이번에는 김편님도 지난번에 한동안 김편님 시스템에서 좀 들어보셨고, 그렇죠. 그 매칭한 시스템은 이제 스피커는 801 디퍼였죠. 그렇죠. 그래갖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정말 마르고 닮도록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 그 801 디퍼랑 매칭해서 딱 소리가 나왔을 때 제 온몸이 녹는 줄 알았어요. 내가 찾던 게 바로 이 소리였구나. 사실 여기 있는 지금 이게 모멘텀 S250 MXV라는 모델인데요. 이거는 작년 초에 정말 구매를 할까 하고 수입사한테도 구체적으로 가격대도 물어보고 이거를 이제 그 재정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까 되게 고민을 했던 모델인데 직접 제 시스템 스피커에 물려서 들어보니까 어떻게든 그때 샀어야 되는데 후회 겸 별의별 생각이 많이 들었던 앰프였습니다. 그리고 김편님한테 이제 바통을 제가 이어받아서 여기 이제 제 시청실에서 저는 두 개의 스피커랑 매칭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윌슨 오디오의 샤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두 개의 스피커랑 또 매칭을 해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좀 흔치 않은데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됐었어요. 일단은 이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체 스펙이나 이 디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쪽에 있는 게 이게 프리앰프입니다. C2 프리앰프고요. 이게 굉장히 크죠. 프리앰프치고는 이게 상하단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본체고 밑에는 전원부죠. 그렇죠. 전원부에서 아날로그랑 디지털 회로를 별도로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고, XLR 입력, XLR 출력, RCA 입력 모두 지원을 하고요. 헤드폰 출력도 지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 파워앰프도 그렇지만 프리앰프도 보면은 중앙에 이렇게 입을 쭉쭉 내밀고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 이 디자인이 덴다구스티노가 되게 고급 시계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취미라고 그러는데, 브레게 시계 이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저 가운데 있게 이제 볼륨 역할을 해갖고 테두리가 링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아가는 게 약간 무중력 느낌? 아무 마찰 개수 없이 쓱 돌아가는, 물론 이제 가운데 저희가 리모컨도 나오고, 리모컨도 지금 불이 꺼졌지만은 실제로 돌리면은 저 앞에 디자인이 그대로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 색깔이라든지 직접 돌렸을 때 그 촉감이 너무 좋아하고, 그 맛, 이 손맛만 따져봐도 저 프리앰프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 그렇게 제가 한 달 동안 사용하면서 정말 감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요게 볼륨을 올리고 내릴 때 착 이런 소리가 나요. 마치 시계 초침 돌아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 당구공 같이 생긴 거, 거기서도 숫자로, 거기는 숫자로 표기가 숫자로 되죠. 늘어나는,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적 그 보여주는 재미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게 이제 전원부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전원부 분량이면은 뒤에 이제 케이블로 두 개, 세 개 연결하는데, 얘는 그냥 위에로 딱 결합만 시키면은 딱 로킹되는. 거기 이제 한 20핀 정도가 자동으로 딱 꽂히게 돼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일단 지저분한 게 없어지니까 그 결속력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면에서도 상당히 획기적인 전원부 설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EQ도 있죠. 톤 컨트롤 버튼이 있어요. 예. 예전에는 사실 하이엔드 오디오 메이커에서 사실 그 이전 세대 프리앰프에서 있었던 뭐 트래블, 베이스 뭐 이런 거 조정하는 EQ들을 거의 삭제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제품은 그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절대 음악 시그널 쪽에는 영향을 전혀 안 준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회로상에서 만약에 그거를 오프 시켰을 경우, 그럼 완전 뒤로 빠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퓨어한 음악 신호만 흐르게끔. 그러니까 옵션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그 헤드폰 그 잭, 그게 이제 6.3mm 잭인데 그거를 딱 슬라이딩식으로 감출 수 있고 뭐 하는 그것도 그 아이디어도 상당히 빛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파워앰프로 넘어가 볼까요? 예. 파워앰프가 어떻게 보면 얘기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디자인 컨셉은 공유는 합니다. 근데 보면은 좌우로 구리 방열판이 쫙 깔려 있어요. 일단은. 그렇죠. 예. 근데 구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고급 하이엔드 앰프들이 사실 통 알루미늄을 깎아가지고 모노코크 방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알루미늄보다 구리가 열 방출 효율에 있어서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리가 정말 비싼데 구리를 저렇게 방열판으로 쓰는 정말 호화로운 그런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방열판 위에 보면은 아까 세보니까 이쪽에 이제 16개, 저쪽 16개 구멍이 뚫려갖고 이쪽에 이제 그 환풍구 역할을 하잖아요. 좀 더 이제 공기 순환을 잘 해갖고 열을 더 빨리 배출하게끔 하는데 참고로 얘네는 이런 디자인을 벤츄리 스타일 그 히트싱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 로버트 벤츄리라고 되게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지은 그 건축물 보니까 왜 벤츄리 스타일이라고 했는지 아마 이제 지금 자료 사진이 나갈 텐데요. 네, 저도 아까 봤어요. 예, 그런 재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게 모멘텀 시리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 덴다고 스티노에서 이제 새로 좀 업그레이드 모델로 나온 MXV 시리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MXV 시리즈는 얘네 위에가 이제 그 릴렌틀리스 플래그십 라인이 있잖아요. 거기서 파생된 신기술을 여기 투입을 했다 그래갖고 MXV를 붙였고요. 참고로 MXV는 M 곱하기 V예요. 그러니까 그 질량, 매스 곱하기 벨로시티, 속도. 이걸 두 개를 곱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운동량이 되는데 이 모멘텀 자체가 운동량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장명도 상당히 센스 있게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 굉장히 대단한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회로 구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앞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벨 메터 창은 아닌데 앞쪽에 저 디스플레이 창이 또 다른 역할을 하죠. 그 S250 MXV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출력 그걸 이제 좌우 채널 출력이 이제 그 바늘이 있어갖고 뭐 이렇게 맥킨토시는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요. 그렇죠. 0에서 175, 250. 그러니까 얘가 지금 8옴에서 250W, 4옴에서 500W, 2옴에서 1000W를 나는 정말 대출력 앰프인데 이게 볼륨을 높일수록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이 진폭이 좀 커지는 거. 그러니까 출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이거를 즐기고 싶으면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출력을 좀 더 볼륨을 올리시면은 얘가 움직이는 그 보는 맛도 조금 높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 설계 잠깐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단은 앞쪽 전면 패널 쪽으로 정말 아이 머리만한 트랜스포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커패시터 뱅크가 마련돼 있고 그리고 양쪽으로는 한쪽 채널당 26개죠.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쪽 채널당 26개씩 돼 있고 그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 별도로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채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총 26개인데 13개가 그러니까 13개가 NPN. 그리고 또 나머지 13개가 PNP. 그렇게 이제 해서 푸시풀로 하는데 이게 풀 밸런스 앰프예요. 그러니까 NPN이 플러스 신호를 담당하고 PNP가 마이너스 신호를 해서 곧바로
출력을 하는 완전 풀 밸런스 설계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프리앰프와 파워앰프의 각각 가장 큰 설계상의 오디오 설계상의 큰 거를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저 프리앰프는 입력 임피던스가 무려 10메가옴이나 된다는 거. 네. 그리고 이 파워앰프에서는 이렇게 다량의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투입을 해갖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선형적인 출력을 한다. 그래갖고 네. 2옴에서 무려 1000와트를 낸다. 이 두 가지로 딱 요약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앰프 입장에서 볼 때 입력 임피던스는 굉장히 높고 출력 임피던스는 아주 낮은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상의 옛날에 프리앰프 뭐 첼로에서 나온 마크 레빈슨의 첼로에서 나온 프리앰프 중에 하나는 앰프 이름 자체가 1메가옴이라는 그렇죠. 소리도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상을 실현한 현재의 또 현존하는 거의 유일한 앰프가 아닐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스펙을 보면 제가 기억나는 게 이 파워앰프 같은 경우는 출력 임피던스가 0.115옴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댐핑 팩터가 무지막지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저렇게 또 프리앰프 앞단에서 입력 임피던스가 그렇게 메가 단위로 높아져 버리면은 예. 그러니까 가장 큰 효과는 뭐냐면은 입력되는 거의 모든 동작 노이즈를 다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이즈를. 왜냐면 그만큼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어떤 손실 없이 뒷단에 넘겨주는 게 바로 임피던스 효용이지만은 예. 플러스 노이즈도 상당히 차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덴다고 오스티노에서 자기네 이 프리앰프 모멘텀 시프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네. 입력단 설계를 정말 그렇죠. 얘네는 좀 복잡한 말이긴 한데 컴플리멘터리 예. 차동회로로 해갖고 제이펫을 4쌍을 투입을 해갖고 그렇죠. 입력 임피던스를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고 예. 그리고 이 노이즈는 상당히 네. 차단을 하는 그런 설계를 가장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제품에 대한 뭐 설계나 이런 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저희가 각자의 시스템에서 또 어떻게 들었는지 그리고 오늘 청음하면서 또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또 들려드리면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성향, 성능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제 시청실에서 이제 녹음한 버전을 틀어드릴 텐데 그 앞단의 소스 기기는 일단은 룬 코어를 사용했어요. 룬 서버로 웨이버사의 W 코어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W 스트리머 사용을 했고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는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윌슨 오디오의 샷샤로 한번 들어보고 락포트의 아트리아로 좀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녹음은 아트리아로 그렇죠. 했습니다. 한번 세 곡 녹음을 했는데요.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I don't need your photograph to keep by my bed. Your picture is always in my head. No, I don't need your portrait, dear, to call you to mind. For sleeping or waking, dear, I find. The very thought of you and I forget to do the little ordinary things that everyone ought to do. Some people say a man is made out of mud. A poor man's made out of muscle and blood. A muscle and blood and a skin and bones. You got a mind that's weak and a back that's strong. You load of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say, Peter, don't you call me, to the company store. Say,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Come on. Well, I was born on a morning when the sun didn't shine. I picked up my shovel and I walked to the mine. I loaded 16 tons of number 9 coal and the strong boss said, well, bless my soul. You load 16 tons and what do you get? Another day older and a deeper in debt. Saying, Peter, don't you call me cause I can't go. I owe my soul to the company stor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저는 김편님 시스템에서 이 앰프를 매칭했을 때 그 느낌이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1 디포에다가 예. 그 앞단에 이제 M 스케일러도 넣고 뭐 맨하탄 2 DH도 넣고 예. 하여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예. 했어요. 예. 그리고서 가장 첫 번째 느낌은 뭐냐면은 입자가 되게 곱고 되게 빽빽하게 몰려 있다. 아, 예.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 저역 같은 경우는 되게 타이트하게 나오고 고음도 다이아몬드 트위터 역할도 컸겠지만은 거의 막힘없이 무한대로 쫙 뻗는다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런데도 피곤하지 않고 귀를 그냥 고막을 살살 녹이는 네. 그런 거 보면서 상당히 좀 거의 충격을 먹었고요. 아, 그리고 예. 그 801 디포가 큰 우퍼가 2개나 달려 있잖아요. 예. 걔가 비로소 기동을 한다. 네. 이제 드디어 안 움직이던 걔네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얘가 보면은 파워앰프 치고는 좀 얍삭하게 생겼잖아요. 예. 그런데 250, 500, 1000W 이렇게 나오는 게 네. 정말 이 그냥 숫자만이 아니었어요. 예. 그래갖고 특히 저음 많이 나오는 곡들에서 보면은 시청실을 그냥 완전 공기 자체를 진동을 시켜버리는 네. 그걸 보면서 힘과 소리결 다 갖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제가 미로 속에서 미궁 속에 빠져갖고 찾던 파워앰프 중에 하나가 분명하다. 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덴다고스티노가 그러니까 김편님도 그렇고 예전에도 많이 리뷰도 하고 많이 들어보긴 했죠. 근데 이제 자신의 시스템에서 듣는 것과 여기 뭐 다른 데 가가지고 생소한 시스템에 듣는 거랑은 정말 이게 체감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반에 나왔을 때는 약간 드라이빙 능력이나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근데 소리결 자체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사실 덴다고스티노가 크렐에 있을 때 그 당시에 크렐도 많이 써봤었거든요. 뭐 FPB 라인업이나 그 이전에 뭐 KSA 라인업이나 이런 거 많이 써봤는데 그 당시에 크렐은 사실 조금 뭐랄까 에볼루션 뭐 이런 것들 나오기 이전의 크렐들은 힘은 굉장히 좋은데 정말 이렇게 스피커를 들썩 들었다 놨다 하는 약간 뭐 그 정도 괴력의 소유자인데 솔직히 음색 부분에서는 약간 투명도나 SMB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떨어지는 면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 그런 단점을 좀 덮어주기 위해서 프리는 마크 레빈슨 같은 걸 그렇죠. 예, 물리는 뭐 매칭하는 뭐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덴다고스티노 지금 또 이걸 들어보니까 와 힘과 그러니까 음색 두 가지를 다 양립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출력 파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대출력 파워들은
힘은 좋지만 드라이빙 능력이 좋지만 제가 갈수록 이제 음색이나 이런 걸 집중하다 보니까 음색이 좀 저출력 같은 라인업에서도 저출력에서의 가졌던 그 정말 투명하고 온도감 있는 이런 것들이 대출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런 것들이 좀 훼손되고 오히려 좀 소리가 딱딱해지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덴다고스티노는 정말 유연하면서 굉장히 탄력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출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음의 순도가 탁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입자가 고우면서 투명도도 유지하면서 힘도 정말 괴력을 가진. 네. 그러니까 이 어디 하나 일부러 이제 눈을 부라리고 네. 단점을 좀 찾으려고 해도 그게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앰프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이 MX 특히 파워 앰프는 MXV 이전에 처음 오리지널 모멘텀 S250은 코난이 말씀처럼 소리결은 정말 100점 만점인데 뭔가 파워가 조금 딸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릴렌틀리스라고 완전 몬스터급 플래그십이 나왔잖아요. 저도 그때 이제 빌 맥키건이죠. 그 CEO도 한번 이제 한국에 와갖고 인터뷰도 하고 그랬을 때 그때 느꼈던 엄청난 파워가 이 MXV 버전이 되면서 이식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또 지금 시청실에서 윌슨하고 좀 들어보고 락포트하고 들어봤는데 특히 락포트 사운드, 락포트와의 매칭해서 정말 좋았어요. 이게 정말 락포트는 제가 한 3년 됐나? 횟수로 4년 됐나? 뭐 그 정도 계속 저는 레퍼런스로 바꾸지 않고 다른 거는 다 바꿔도 스피커는 제가 안 바꾸고 사용하는 제가 좋아하는 스피커인데 저 스피커에 굉장히 많은 앰프들이나 이런 거 많이 물려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는 뭐 단연 1위입니다. 사실 이게 너무 용비 어쩌고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가격 빼고는 단점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또 이 매칭에서는 분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리형 앰프 때 이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개인도 서로 나눠 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임피던스 매칭 그런 또 관계도 있고 해서 분리형이라서 더 빛을 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여기 시청실 와갖고 락포트 소리를 많이 들어보는데 정말 거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대출력 앰프라고 그러면은 이게 작은 공간, 니어필드 뭐 이런 데에서는 이렇게 대출력까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이 앰프가 괴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낮은 볼륨에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앰프의 소리의 정말 레벨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요. 낮은 볼륨에서도 얼마나 해상력을 잃지 않고 다이내믹스를 잃지 않고 좌우 밸런스와 모든 밸런스를 그대로 간직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지내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낮은 레벨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를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근데 낮은 볼륨에서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대출력 앰프의 어떤 장기죠. 그러니까 낮은 볼륨에서도 폼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인터뷰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이 이 덴다고스티노가 대출력 앰프를 고집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자동차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어떤 안정적으로 주행이 가능하다. 만약에 뭐 정말 뭐 1000cc 좀 이렇게 소출력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낮은 속도로 달릴 때 그 승차감이라든지 그 안정적인 드라이빙 능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진짜 한 5000, 7000cc 되는 이 승용차를 딱 탔을 때 고급 세단을 탔을 때 낮은 속도로 갈 때도 그 어떤 승차감이 되게 좋은 느낌이 이 대출력 앰프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달리 말하면 헤드룸이 넉넉하다는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아까 그 녹음된 세 곡을 계속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거의 안 보이는, 그러니까 미천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 프리 파워다, 이런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초하이엔드급 프리파워에 대해서 간만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